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재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꼭두가 시서커스는 너무 길어가지고 꼭서라고 아, 애칭, 약칭이 약칭이 정해지기도 했는데 이 책도 되게 깁니다. 거의 뭐 50권 가깝고요. 다만 저번에 리뷰했던 유리 가면과는 달리 끝났습니다. 후지다 가츠히로도 유리 가면과 비슷하게 혼자서 스토리텔러도 하고 작가도 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좀 길어요.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고 수백 년의 시간과 공간을 동횡, 동쪽에서 나타났다 서쪽에서 다시 나타난 형태로 막 회상해서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읽으면서 전체적인 테마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9편인가? 46편인가? 그 정도에서 완결이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스토리가 저는 6권만 보면 이거 6권 전부도 아니에요. 보통 16막으로 이루어지거든요. 6권 중에 전반부만 한 게 1막부터 8막까지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일단 작가에 대해서 보면 후지다는 홋카이도 출생이에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꼭두가시 공주로 데뷔를 했는데 이게 꼭두가시 서커스의 어찌 보면 기본 개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90년도에 여기서는 호야를 했는데 이게 3천만 부나 팔렸어요. 그 유리 가면이 5천만 부였는데 물론 그보단 적지만 100만 부만 팔아도 밀리언셀러잖아요. 근데 100만 부가 아니고 3천만 부니까 거의 3천만 30배 정도나 높은 그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꼭두가시 서커스는 97년도에 발표됐는데 이게 2018년도에 그러니까 11년 지나서 어, 텔레비전 애니로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2008년도에 열강조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쌍망정은 부서져야 한다라는 게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일단 주인공은 3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마사루라는 초등학생하고 가또 20대 청년이죠. 그리고 시로가네가 이제 거기 끼는 삼각관계가 되죠. 그리고 시로가네는 어찌 보면 프란시느의 후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생물학적인 후계는 아니지만 사촌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와 삼각관계가 다시 되는 바이진과 바이인 이 사람들은 이름이 좀 다르죠?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란시느는 체코 여인이고요. 바이진과 바이는 그때가 청나라였을 겁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고 수백 년의 시간을 어, 차이를 뛰어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루는 재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얻은 혼의 자식이고요. 새로운 몸을 위해서 일부러 얻은.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죠. 단독으로. 왜냐하면 자기 정신을 갖다가 마사루 새로운 신체로 옮기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려고 했죠. 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또는 시소뽕을 앓습니다. 그게 이제 호흡기관 전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죠? 요즘 유행하는 그 호흡기관 전염하고도 좀 비슷하죠. 이들이 이제 호흡기관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이 전염이 그걸 또 막기 위한 마사토와 가토의 노력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얼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꼭두가시 서커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리뷰도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갓도는 기본적으로 마사루를 도와준 이유가 살기 위해서 웃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 웃기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죽게 돼 있어요. 갓도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죠. 마사루는 그런 갓도한테 도움을 받고서 그다음부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린애들은 어려운 상태가 되면 울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이죠. 힘이 없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만 대응을 못한다면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우는 방법이죠. 그런데 가토한테 정신적으로 성숙을 받고 울기보다는 대응하죠. 울지 않고. 그러면서 커갑니다. 시로간에는 잠재의식대로 보호를 해요. 원래 뭐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듯이 그런 보호도 있겠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던 시로가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마사루가 자기의 몸을 갖다가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정신을 이식을 해서 마사루를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사루와 엮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로가네에게 잠재의식을 넣어 줍니다. 그게 보호해서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형해 가느냐 하면은 어떤 배려가 나오죠. 인간과 사랑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시로가네는 마사루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들고 그리고 마사루는 그런 거를 도움을 받지만 그리고 좋아하긴 하지만 갓도가 먼저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게 양보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시로가네를 좋아하면 시로가네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게 나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게 시로가네가 제일 행복할까?' 생각한 게 '갓도와 같이 사랑을 이루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큰 얼개 말고도 중간중간 비인간적인 그 꼭두각시와 싸우는 인간적인 이 갓도, 마사루 그리고 시로가네의 활약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두 개의 흐름을 갖다가 가지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 번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은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기쁨보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갓도가 가졌던 평처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면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를 죽여야 됩니다.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똑같아요. 생물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블레임할 수도 없고 본능이니까. 하지만 내가 파괴만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암세포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떤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다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영양분을 뺏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걸 느꼈는데 너무 규모가 컸나요? 자,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또 저와는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자도서관을 3월 24일 날 시작을 했는데 1 차 10권, 2 차 90권 그리고 3 차 500여 권 해 가지고 지금 626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나 이런 거는 제 이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양쪽에 네이버랑 다음이 있거든요. 제가 읽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은 거기다가 글로 올리는데 거기에도 같이 공지를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구독이 필요하신 분, 특히 저처럼 유학을 와 있거나 그래서 한글 책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가입을 해서 보셔도 됩니다. 물론 한 권밖에 못 보긴 하는데 무료니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제 선물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